책나라 수정도서관 단해의 동네 책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은 책으로, 정원은 꽃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책방 가는 길.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방은 성남에서 멀지 않은 곳, 경기도 광주 태촌의 핫플레이스 책방 서행 구간입니다. 태촌에 최초로 생긴 문학 전문 책방입니다. 책방 지기는 수필 작가로 지난해 개간 현대수필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사람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동네 사랑방 서행 구간. 보라색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연두색 전화기, 초록초록한 식물이 인사합니다. 서행 구간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부터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일일이 책을 읽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서행 구간은 아기자기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듭니다.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마저 한편의 그림 같은 곳입니다. 동네 책방이 붐을 이루면서 책방 문을 연 책방 지기의 일령이 참 다양한데요. 가수 요조의 책방 모사, 개그맨 노홍철의 철든 책방, 아나운서 부부의 책 발전소,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광고계의 최인아 책방, 시인이 하는 책방이 특히 많은데요. 김이듬 시인의 이듬 책방, 유희경 시인의 위트앤 시니컬은 해화동 동양서리 미츠에 샤렌샵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주도에는 손 세실리아 시인의 시인의 집, 부산에서도 유진목 시인의 손목 서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책방, 전직 대통령의 책방도 있습니다. 서행 구간은 예전에 모델 경력을 가진 분으로 지금은 책방 주인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스타벅스가 초록색, 베스킨라빈스가 핑크색이라면 서행 구간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라는 컨셉도 마음에 들고 소품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참 특별합니다. 저는 서행 구간에 놓인 각각 다른 의자가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치 여기 앉으세요.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 곳곳에 배치된 의자와 테이블이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자의 배치가 수시로 바뀌는데 주인장의 공간 감각이 탁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곳, 거기에다 책방지기의 다정함은 덤입니다. 큰 키에 늘씬한 책방지기는 해를 품은 달처럼 손님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 나는 네가 왜 책방에 온지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키는 순간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오래 남는 곳입니다. 강연자의 마음을 확 열리게 하는 곳이었다고 할까요? 북토크에 참여한 분들이 책을 다 읽고 오셔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분이 오롯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책을 읽고 미리 토론하고 이야기한 후에 작가를 만나는 예의 바른 독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북토크를 비롯해서 낭독 음악회, 판소리 콘서트, 책을 품은 커피 강좌, 독립영화 상영, 독서 모임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읽기 모임과 쓰기 모임 등이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책방 지기는 책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빠른 정보력과 추진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을 때
책방에 오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뒷모습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책방지기에 책과 마주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시작된 뒷모습 사진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뜨거운 시선을 담아 주었습니다. 또 언제 책을 고르는 손의 모습이나 책방에 들어서는 발걸음 사진전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다양한 이렇게 책방은 우리가 개성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곳이라 저는 오늘도 책방에 갑니다. 여러분, 언제 동네 책방에 가셨나요? 이 가을 저와 함께 책방 나들이 어떠세요? 책 묘비명. 우리나라에서도 책 결혼식을 한 장석주, 박연준 시인 부부가 있는데 죽은 오빠를 위해 책을 묘비명으로 만들어준 앵카슨의 녹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정성 가득한 책. 무게도 나가고 책값도 착하진 않지만 이 책이 주는 의미는 새로운 책의 세계를 방문하고픈 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위로의 방식, 애도의 방식. 주위에 아는 분들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의 애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수필 작품으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앵카슨의 녹스를 읽는 시간. 김탄일. 이런 애도의 이야기가 있다. 책의 뒷면에는 오빠가 죽었을 때 나는 책의 방식으로 그를 위한 묘비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책 장례식. 아니, 책 묘비명이라니. 수년째 책을 찾아 책방을 다니는 내게는 오소소 소름이 올라왔다. 앵카슨은 1950년생으로 캐나다의 천재 시이며 고전 학자다. 시와 소설, 수필의 경계라는 29번의 탱고로 쓴 허구 에세이 남편의 아름다움으로 여성 최초 T.S. 엘리엇상을 받았고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작가다. 녹스라는 제목의 책. 누군가의 이름 같기도 한 녹스는 라틴어로 밤이다. 일출과 일몰의 시간, 어둠을 뜻하는 말이다. 킹 크림슨의 에피탑을 들으며 녹스를 열어본다. 뚜껑을 열었을 뿐인데 밤이 올라온다. 밤의 내용, 밤의 언어, 밤의 문장, 고요한 죽음의 비가. 마약 거래를 의심받아 도주해 고향인 캐나다를 떠난 오빠 마이클 카슨은 덴마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오빠를 만나기로 한 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당신 오빠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오빠와 만나기로 한 약속은 그렇게 끝이 났다. 죽기 전 1978년부터 2000년까지 22년간 둘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앵카슨의 책을 처음 만난 건 사진 전문 갤러리 유과헌 봄날의 책 전시장에서다. 팝업북 형태로 천장에 펼쳐진 책 녹스는 192쪽으로 된 한 장의 책이다. 작가는 유품을 수집하고 묻고 의심하고 기록한다. 오빠에 대한 상념을 쓰고 그리고 인쇄한다. 찍거나 오려서 붙인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빠를 애도하는 수첩을 만든다.
수첩은 점점 두께가 두꺼워진다. 고전학자인 앵카스는 책의 왼편에는 고대 로마 시인 카를로스의 시를 번역한다. 토론토에서 덴마크까지 대서양을 건너가듯 물결처럼 이어진다. 접철식 북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을 거쳐 한 장 한 장 아코디언 북이 되어 밤을 연주한다. 책 장례식에서 묘비명이 되어 세워진다. 녹스가 나를 누른다. 녹스 곁을 서성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밤이 필요한 문호와 책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왜 녹스에 이토록 끌리는가? 그해 초겨울 함께 문학을 논하던 시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 여름의 끝 우리는 함께 비를 보았고 여름에 내린 폭설을 만났다. 도서관 창가에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자판기 커피에 비를 타서 마셨다. 나만의 방식으로 애도가 필요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던 시절 우리를 넉넉하게 해준 건 시라며 시에 빛을 모으던 시간. 시인이 남긴 시집을 펼친다. 시인이 자주 토해낸 단어를 모은다.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시집을 읽는다. 시도 소설도 수필도 아닌 글이 밤새 쌓인다.